오늘 희진이랑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with various styles인데, 사실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저희가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으로 거의 통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내용을 좀 쉽게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 말고 바로 음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우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컨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컨텐트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측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 이미지의 스타일만 변경을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좀 합성하여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달아놓은 논문들은 이미지라든지 설명 참고한 논문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주로 이미지 그림 화풍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딥러닝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특정 화풍을 타겟으로 해서 그 타겟으로만 변경을 할 수 있게 딱 그렇게 타겟을 하나의 스타일로 잡고 변경하는 non parametric 메소드로 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아래의 그림이 최초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CNN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여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 여기 넌 네, 파라메트릭으로 네, 적용했다는 거는 네. 이건 아니죠. 일단은 네, 이거는 이거는 근데 어, 이것도 딱 그러니까 non parametric 방법이라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수채화로 바꾸는 펑션을 아예 그냥 뭐 학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미지가 오든 뭐 A 스타일로만 되도록 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채화의 특성들을 그냥 피처를 만져서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이 그림에 나오는 것도 딱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딥러닝을 처음으로 적용한 모델은 맞긴 하지만 여기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양쪽에 보이는 구조는 VGG를 사용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구조가 맞거든요. 그래서 좌측이 스타일 이미지고 오른쪽이 컨텐트 이미지일 때 스타일과 컨텐트에 각각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서 그 스타일 피처를 뽑고 또 컨텐트 피처를 뽑아서 어, 이 피처를 사용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가운데 부분이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이미지에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네트워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의 피처를 뽑을 때 네트워크를 쓰고 또 각각 개별적으로 컨텐트 내용을 뽑을 때 네트워크를 써서 어 이 가운데 부분은 피처 맵만을 다루는 건데 이 새롭게 생성되는 노이즈 피처 맵을 그냥 노이즈 상태로 그냥 뽑은 다음에 이 노이즈가 점점 컨텐트 피처와도 유사해지고 또 스타일 피처의 정보와도 유사해질 수 있도록 그냥 이 로스 이거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이랑 그 왼쪽 로스 컨텐트 로스 스타일 보이시죠? 그 각각의 로스에 맞춰서 이 임의로 생성했던 그 노이즈 피처를 픽셀별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새로 생성한 이미지는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이즈 이미지를
점점 더 컨텐트랑 스타일 피처 맵을 가지고 그 각각의 피처 맵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픽셀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혹시 그러면은 그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고 스타일이 메인에 그 색을 입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컨텐츠에 스타일을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에 컨텐츠를 묻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 구조에서 적용한 사실 근데 똑같은 구조에서 스타일 피처 맵이랑 컨텐트 피처 맵을 뽑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이 그 오른쪽 상단의 로스 컨텐트는 모든 그 레이어의 피처 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추상화가 진행된 좀 하이 레벨 이거 풀링이 진행되고 거의 마지막 단에서 피처 비교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컨텐트는 조금 추상화된 부분에서 뽑아내고 뽑아내고 중요한 게 그 로스 값 자체가 픽셀 단위로 적용이 되는 로스거든요. 네. MSE 형식으로 FL 빼기 PL 제곱 이게 픽셀별로 그러니까 컨텐트는 구조적인 거를 그대로 담아야 되니까 이 이미지 피처를 픽셀별로 비교를 하면서 컨텐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스타일은 컨텐트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피처 맵에 그램 매트릭스라고 그 채널별로 약간 액티베이션 그 채널 와이즈로 커릴레이션 값을 비교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거는 찾아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은 모든 레이어에서 다 웨이티드 썸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스타일의 피처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에 가장 상단에 있는 로스 토탈에서 알파와 베타 보이시죠? 그래서 승민 씨 말대로 콘텐츠를 좀 더 유지하고 스타일을 줄이고 싶다 하면은 알파를 키우고 베타를 낮추는 형식으로 되고 네,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컨텐츠를 낮추게 되면은 거의 막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서 이러한 건물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저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이미지가 가운데 아래쪽에 노이즈로부터 생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생성을 하는 건지 그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한 거를 여기선 도식화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피라미드가 방식은 네. 지금은 굉장히 전혀 잘 사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도입한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토시랑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 그 피처맵 사이즈 동일하게 노이즈 생성한 다음에 그 피처맵들의 값을 가지고 계속 픽셀 값을 그냥 직접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파라미터가 뭐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고가 아니라 뭐 HW가 동일한 그 피처맵을 두고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네, 픽셀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피처맵, 그러니까 스타일 피처맵 뽑고 컨텐트 피처맵 뽑고 이 스타일 피처맵이랑 컨텐트 피처맵이랑 피처맵 값을 보고 직접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에요. 하나씩 그냥 그래서 이것도 약간 파라미터릭 방식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를 적용하긴 했지만 오히려 좀 네, 딱 파라미터릭 방식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너레이터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피처맵 값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로스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되게 장점은 원하는 컨텐츠랑 스타일 딱 한 장씩만 있으면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그 한 장씩 이미지를 가지고 원하는 그
정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 매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혹시 어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이, 이 페이지를 보고 가운데 있는 게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같은 비슷한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제 방금 설명을 듣고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스케일 가지고 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는 아니고 그냥 컨볼루션한 그 피처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그 똑같은 동일한 피처 사이즈를 두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되게 그냥 초기에 도입된 방법이고 그냥 이렇게 스타일이랑 콘텐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 것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논문이 2016년에 발표된 이후로 2017년에 들어서는 좀 그 겐을 사용한 이미지 제너레이션 문제들이 많이 풀렸고 그 와중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또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미지 제너레이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도 주로 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겐을 사용해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진행된 것 조금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주 목적이라든지 스타일을 바꾸는 방식 같은 게 다른데 그런 흐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모든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에서 이제는 베이스라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게 픽스 투 픽스라는 건데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겐 모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G와 D가 보이시죠? 여기서 G가 제너레이터고 D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근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X 밑에 있는 X 그림을 가리시면 일반적인 그 최초에 발표됐던 겐 모델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제너레이티 겐 모델은 노이즈로부터 제너레이터가 가짜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 GX를 만들고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GX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페이크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게 아니라 진짜 리얼 샘플인 Y가 들어왔을 때는 리얼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제너레이티브 겐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G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픽스2픽스에서 사용한 겐 모델은 여기에 컨디셔널 겐이라고 노이즈, 그러니까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보시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할 때 각각 페이크 이미지나 페이크 이미지 GX나 리얼 이미지 Y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풋인 X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게 컨디셔널 겐이고 컨디셔널 겐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혹시 겐 모델 이해되셨나요? 혹시 그 X는 왜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GX나 Y만
해주는 게 아니라 X를 왜 넣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정보량을 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간단한 구조는 그냥 GX랑 Y만 가지고 했지만,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인 X를 줌으로써 좀 더 정보를 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정보를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 원래 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게 겐 사용할 때 엄청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X를 더 주게 되면은 X로 인해서 판단할 수 좀 더 그런 판단하는 게 쉬워지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잘 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판별자로서 잘 판단이 되면은 제너레이터도 그만큼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컨디셔널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아, 있으신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그 최종 오브젝티브 펑션은 아래와 같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로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해서 트루인지 폴스, 리얼이랑 페이크가 잘 판단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픽스 투 픽스에서는 추가적으로 에런 로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에런 로스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냥 Y 리얼 이미지랑 제너레이티브 모델 GXG 모델이 좀 더 제너레이티브가 리얼 이미지와 유사하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텀을 추가로 더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인코더 같은 경우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그냥 따라도 되고, 또 여기서는 유닛 디코더를 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차이점은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인코더 디코더와 달리 유닛 구조 같은 경우는 인코더에서 뽑은 피처를 스킵 커넥션으로 해서 그냥 인코더에서의 피처 값이랑 디코더 피처 값 둘 다 사용을 해서 Y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통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간단해요. 구조가 컨볼루셔널 4개 거친 후에 시그모이드 달아서 마지막에 프리딕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그냥 수도 코드처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겐에서는 제너레이터에 인풋 이미지를 줘서 아웃풋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트루 이미지인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리얼이라고 프리딕션 한 값, 그 아웃풋 제너레이터가 만든 아웃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페이크라고 프리딕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컨디셔널 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박스에서 보이시다시피 그냥 레이블이랑 아웃풋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레이블과 아웃풋 값에 인풋인 X 이미지까지 컨캣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되는 마우스 혹시 보이시나요? 네. 학습되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는 아까랑 동일하고요. 우선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백워드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인풋 이미지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이고요. 인풋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 넘겨서 아웃풋 만든 후에 컨디셔널 겐 사용하기 위해서 인풋값 컨캣해서 리얼 페이크 데이터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넘겨주고, 그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어드버서리얼 로스 사용해서 리얼은 리얼이라고, 그리고 페이크 이미지는 페이크 이미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로스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한 로스를 백워드를 한 후에 제너레이터에 대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에 관련된 그레디언트 다 끊고, 그리고 이
네, 컨디셔널 겐 맞춰서 인풋이랑 아웃풋 같이 페이크 데이터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넘겨준 후에 페이크 프리딕션을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은 리얼로 페이크는 페이크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서 겐 어드버서리얼 로스에서는 속일 수 있도록,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라고 판단한 거를 트루로 판단을 하도록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L1까지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너레이터의 로스도 패거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이 픽스 투 픽스의 아까 맨 처음에 컨볼루션을 적용한 모델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픽스 투 픽스를 통해서 그 해당 모델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 언파라메트릭 메소드나 그냥 피처별로 구분을 해서 했던 CNN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원하는 스타일로밖에 딱 타겟팅이 되지 않았는데 이 픽스 투 픽스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레이블 가장 왼쪽에 레이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실제 리얼 포토로 바꾸는 트랜슬레이션 작업이나 낮 풍경을 밤 풍경으로 그리고 이런 스케치가 주어졌을 때 실제 이미지 그림을 생성하는 이러한 다양한 태스크들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점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픽스 투 픽스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어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레이블 가장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인풋에 레이블 이미지가 지워지고 아웃풋에 이렇게 리얼 포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 레이블링이 된 페어드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페어드된 데이터셋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해당 논문인 사이클계는 그 unpaired 데이터셋인 상황에서 그 이미지 A와 이미지 B의 스타일을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간의 구조는 아까 픽스 투 픽스와 같이 겐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차이점은 X 도메인으로부터 Y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하는 G 제너레이터 펑션, 매핑 펑션이라고 할게요. G 매핑 펑션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Y 도메인으로부터 X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하는 F 매핑 펑션을 추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이미지에 대하여 이 X가 진짜 이 X 도메인 이미지인지 아니면 생성된 X와 유사한 이미지인지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X, DX가 있고 Y에 대해서도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Y가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리얼 Y 도메인의 이미지인지 판단하는 DY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매핑 펑션과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을 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어드버서리얼 로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는 로스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아까 픽스 투 픽스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요. 그런데 아까는 G 제너레이터 하나만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G와 X에서 Y로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과 관련된 어드버서리얼 로스 하나와 Y에서 다시 X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어드버서리얼 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를 했는데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가
일종의 컨텐츠의 정보를 유지시키기 위해 컨텐츠 정보의 변형에 대한 제약을 주기 위한 로스입니다. 왜냐하면은 X에서 Y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생성을 한 이미지가 아무 제약이 없이 다시 X의 원본 형태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Y 도메인에서 어떤 이미지로 생성을 할지 제약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X 도메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정도만의 스타일이 Y에 반영이 돼야겠죠. 그래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통해서 컨텐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주게 됩니다.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 한 후에 다시 X 도메인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그 X 이미지와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Y 도메인에서 X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 한 거를 다시 Y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처음에 Y와 유사하게 복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컨시스턴시를 통해서 G 매핑 펑션과 F 매핑 펑션이 뭐 역함수의 관계처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픽셀 단위로 이렇게 FGX가 생성해서 만든 다시 X에서 Y에서 다시 X로 돌아온 제너레이팅된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가 처음에 X와 유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 백워드 컨시스턴시 로스에서는 다시 Y에서 Y에서 F 매핑 펑션을 통해서 X 도메인으로 간 이미지를 다시 G 매핑 펑션을 통해서 Y로 보낸 후에 처음에 Y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네. 둘 다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로스인 거죠? 네, 그 코드를 보시면 다음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 다 모든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너레이터를 어느 정도 몇 번 라운드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또 몇 번 라운드 학습시키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겐 자체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포워드, 백워드가 같이 학습이 될 수 있는지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제너레이터만 그렇게 따로 학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냥 제너레이터 백워드, 디스크리미네이터 백워드 한 번씩 이루어지게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제너레이터 뭐 몇 번 백워드 한 후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백워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업데이트 자체를 제너레이터만 디스크리미네이터 프로전 시켜놓고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프로전 시켜놓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시키고 이렇게가 한 에폭으로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포워드, 백워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가 약간 그럼 코드 혹시 나중에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코드를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for objective 펑션은 아까 adversarial loss, x에서 y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첫 번째 텀, 그리고 y에서 x로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두 번째 텀,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은 일반적인 겐 학습 방법인
민맥스 학습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네, 픽스 투 픽스랑 동일하게. 그리고 약간 트레이닝 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픽스 투 픽스에서는 이미지 그 네트워크 안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데 사이클겐에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별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또 79/70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맨 처음 발표된 제너레이터가 전체 이미지를 풀 사이즈로 보고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다면 79/70은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패치별로 보면서 CNN에서 패치 사이즈를 주고 커널이 그 부분에 대하여 리셉티브 필드를 갖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히 79/70 사이즈를 보면서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트릭으로 일반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같이 로그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리스트 스퀘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적용을 해서 좀 더 학습이 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로스에서는 그냥 true, false 이 값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true다, 리얼이다, fake다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제너레이터에 반영되는 거는 그냥 그 false, 그 리얼인지 fake인지 그거의 판단에 대한 값밖에 없는데 L2 로스를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얼 페이크로 판단된 그 샘플이 얼마나 그 리얼 바운더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정보값이 제너레이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LS간이 발표된 이후로 이 LS간은 아래 ICCV 2017 맨 밑에 논문에서 그 차이점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존 겐과 이 로스 값이랑 힌지겐이라고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A, B 이거를 X, Y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에서 Y로 A에서 B로 바꾸는 제너레이터와 B에서 A로 바꾸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A 도메인에 대하여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B 도메인에 대하여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도메인의 이미지, B 도메인의 이미지가 있을 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A에서 B로 생성을 하게 되고 또 B에서 A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B 도메인의 이미지를 A 도메인의 이미지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앞서 말한 로스 값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A 도메인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A 도메인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리얼이라고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아웃풋 A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페이크라고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 페이크는 페이크로 잘 판단을 하고 리얼은 리얼로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로스 값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A 도메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B 도메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A 도메인에 대한 총 로스와 B 도메인에 대한 총 로스를 더해서 여기 빠졌는데 더해가지고 최종 로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백워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셋한 후에 픽스한 후에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거는
페이크 이미지, 페이크 A 도메인에 대한 페이크 이미지이기 때문에 페이크라고 판단을 하고 또 B 도메인의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페이크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페이크는 페이크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와 달리 페이크를 true로 속일 수 있도록 로스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준규 씨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따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따로 각각 하나의 그 A에서 B로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물도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단위가 늘 함께 진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B에서 A로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둘 다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구하고 그리고 L1 로스를 통해서 처음 인풋과 그 다시 Y 도메인에 갔다가 다시 리컨스트럭션 된 그 이미지가 차이가 크지 않도록 L1 로스로 설정을 하여 이 로스 파이널 로스가 네, 적용되게 됩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 혹시 이렇게 아까 네. 아니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있지 않겠지만 에이투로스 아, 쓴다고 네. 하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임플리멘테이션 트릭으로 그냥 한 건데 좀 그냥 기본 구조로 네, 가져왔는데 그냥 함수만 바꾸시면 돼요. 아, 네. 네. 이 BC가 아니라 그냥 네. 여기서 다른 걸 썼겠죠? 어드버서리얼 로스에서. 네, BC가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 근데 콘텐츠가 다 그대로 유지되는데 스타일 정보만 컨시스턴시 로스를 통해서 Y 다른 도메인이 일종의 스타일 이미지가 주어진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unpaired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픽스-투-픽스와 같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적용이 되었고 컨텐트 정보는 잘 유지가 되면서 스타일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희진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그러면은 픽스2픽스 HD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스2픽스 HD는 2018년 12PAR에 나온 건데, 앞에서 나온 픽스2픽스에서 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도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 구조도 바꾸고, 한 건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사실 이 앞에서는 픽스 투 픽스에서 엣지 정보가 주어지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할 때 하나의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이후부터는 트랜슬레이션 결과가 좀 다양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어도 뭔가 사람의 그러니까 그 엣지는 그대로인데 뭐 머리 스타일이 다르다든지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개념이 조금 들어가게 되었고요. 일단은 하이 레졸루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2개를 썼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G2의 그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주어졌을 때 얘를 다운 샘플링을 해서 로우 레졸루션 세그멘테이션으로 바꿔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아웃풋, 그러니까 여기서의 피처랑 이제 G2에서의 피처들을 다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해서 레지듀얼 블럭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G1과 G2 이렇게 두 가지 스케일의 제너레이터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멀티 스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스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스케일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로스식을 FM이라는 로스식을 두어서 각 그 크기에서의 아웃풋도 실제 세그멘테이션과 비슷하도록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FM식에서 S가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인데 X는 원래 그 인풋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와 실제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GS 얘가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지도록 학습을 하는 거니까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겐 로스에 이 FM식을 더해서 각 그 스케일마다의 아웃풋도 실제 이미지와 같아지도록 로스 펑션이 업데이트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있어도, 그러니까 레이블에 자동차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 그 레이블에 맞게 자동차를 생성한다 할 때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뭐 빨간 색깔 차를 만든다든지 파란 색깔 차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인코더, 그러니까 이 피처를 컨캐트네이션 해서 제너레이트에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내가 바꾸고 싶은, 그러니까 피처를 주고 싶은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서 피처 웹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얘를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그 피처에 대한 정보를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레이블과 컨캐트네이션 해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 대한 정보를 바꿈으로써 이런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원하는 대로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의 색깔이라든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도로의 텍스처라든지 이런 뭐 머리가 곱슬인지 뭐 머리의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요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기존의 이 앞에 픽스2픽스나 사이클겐과는 조금 달라진 양상을 나타내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왼쪽에 기존의 레이블, 세그멘테이션 레이블 주어졌을 때 픽스2픽스랑 비교를 해봐도 좀 더 고화질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얼굴에 대한 엣지가 주어졌을 때 뭐 사람의 그 눈, 코, 입은 비슷한데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한다든지 약간 피부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머리가 곱슬인데 뭐 생머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이 인포메이션을 바꿔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전 논문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요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은 동일하지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에 관점을 두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픽스2픽스 HD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피처를 뽑는 네. 세분화해서 채널별로 이렇게 뽑히는 거죠?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 오리지널 이미지, 아래 그 오리지널이라 써져 있는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떤 피처 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걔네를 풀링해서 피처에 넣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엔 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들을 피처 맵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를 클러스터링을 해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링 된 것 중에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에 있는 그 풀링 값을 뽑아서 피처로 컨캣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컬럼에 네. 있는 그 네. 사람 얼굴에서 보면 네. 그 다 그냥
케이스가 다른 건가요? 그 예를 들어서 엣지 얼굴의 엣지 정보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학습했던 그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에다가 해당 그 실루엣 정보로 얼굴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미지는 여자로 막 바뀌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거는 다른 그러니까 정보를 또 주는 건가요? 여기 이 피처의 값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 G 제너레이터 들어가는 인풋에 레이블과 피처가 있잖아요. 이 네. 레이블에는 이 이미지 엣지 정보, 그러니까 얼굴 엣지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이 피처에 들어가는 정보가 뭐 여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얻어서 피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네, 오리지널로 여자가 들어와서 여자로 바뀐 거죠? 네, 그렇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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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네, 레이블에 네, 레이블로 그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죠? 네, 레이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 레이블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원래 이미지에 세그멘테이션 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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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네, 그 방 모습을 사용한 저 레이블은 이제 보통 저희가 보는 세그멘테이션이 맞는데 네. 두 번째 컬럼 저도 두 번째 컬럼에서 아, 이 사람의 엣지요? 엣지 정보가 되게 아, 네, 나이브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 보통 보는 엣지 일단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나이브하게 되는 저런 식으로 레이블을 줘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이 네, 결과가? 여기서는 이걸 레이블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앞에 픽스 투 픽스에서는 엣지에서 이미지 만드는 거였거든요. HD 말고.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레이블을 엣지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실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실험은 세그멘테이션을 레이블로 한 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엣지도 사용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페어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세그멘테이션인지 아닌지보다는 이미지와 이렇게 레이블 정보가 페어로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스페이드 논문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방향이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트랜슬레이션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부분의 연구 주제는 아니어서 많은 논문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논문들은 거의 다 노멀라이제이션 조금씩 어떻게 다르게 하냐에 중점을 맞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 스페이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는 배치놈이랑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배치놈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 배치놈에서 좀 변형되는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인스턴스 놈의 개념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일단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 놈이라든지 이게 사실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에서 얻어온 그림을 가져온 건데 걔네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배치놈이랑 인스턴스 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배치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컨텐츠가 주어져 있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 배치놈을 쓴 건데 둘 다 뭐 괜찮긴 한데 인스턴스 놈이 조금 더 컨텐츠가 더 잘 있고 스타일만 좀 바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둘 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드에서는 이 그림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 배치놈의 이 가로 열, 그러니까 인스턴스 놈에서는 세로 열에 파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 스페이드에서는 이렇게 가로 열
것들에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드는 2019년 CBPR에 나온 논문인데 얘가 남영 오빠 말로는 얘가 굉장히 많이 핫하다고 했어요. 이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서. 그래서 얘의 핵심이 바로 이 왼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의 위드스와 헤이스에 맞게 마스크를 만들게 되고 그 마스크 값에다가 컨볼루션을 해요. 그래서 그 배치놈에서 원래 쓸 때 감마랑 베타를 쓰잖아요. 그 감마랑 베타를 이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 이거는 이전 레이어에서 온 애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이드에서는 스페이드의 개는 랜덤 노이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값이 맨 처음엔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에서 얻게 된 감마 베타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의 마스크를 한 애로부터 리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 스페이드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왜 좋은지 여기서 조금 보여줬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그 스카이랑 그래스라고 이렇게 다 똑같은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전에 픽스 투 픽스 HD는 이제 다 같은 값이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엔 민과 그 차이가 없는 값이니까 민과 베리언스가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으로 아무것도 생성하지 못하는데 이 스페이드에서는 여기 왼쪽에 그림 보게 되면 레지듀얼하게 더해지거든요. 모델의 구조가. 근데 그러니까 레지듀얼하게 구성될 때 그러니까 이 스페이드 써져 있는 이 부분 말고 레지듀얼하게 더해지는 부분에선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그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값의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 들어오더라도 픽스 투 픽스 HD처럼 아무 정보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스페이드는 이렇게 하늘이면 하늘색 그리고 그레스면 그래도 그레스 이 잔디의 모양이랑 이렇게 텍스처라든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얘네의 이 스페이드 구조가 이전 연구에 비해서 좀 더 좋다는 거를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약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도 처음 봤을 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좀 이전에 뭐 여러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을 다 봐야 할 것 같아서 혹시 공부를 해보시고 어려우시면은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에 다 이해를 시키기엔 약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도입했다는 것과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에 들어갈 때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아서 좀 더 인풋 세그멘테이션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 이 오른쪽 그림이 결국에는 이 스페이드의 제너레이터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드의 제너레이터는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코더가 있어서 이전에 정보를 어디였지? 하여튼 인코더가 있어서 뭐 인풋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랜덤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블럭이 쌓이고 블럭의 크기, 그러니까 컨볼루션 뭐 헤이츠나 위스만 조정해서 업샘플링 하면서 그 이미지를 마지막에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블럭들을 쌓는데 크기만 다르게 해서 쌓는 거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몇 개를 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논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스페이드라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앞에 어디에서 나왔죠? 픽스 투 픽스 HD에서와 같이 멀티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케일에서의 이미지 아웃풋도 이미 실제 이미지와 비슷하게
하고 있고, 여기서의 그 트레이닝 트릭으로는 그 겐 로스가 원래는 앞에서 시즈니가 말했을 때는 이제 MSE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힌지 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힌지 로스로 겐 로스를 바꿔서 사용하는 게 요즘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힌지 로스를 쓰는 것만의 또 논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진 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약간 트릭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워서 그, 네, 네, 제너레이터 아키텍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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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페이지. 그 네, 스페이드 레지듀얼 네, 네, 블럭에 지금 네, 그 들어가는 네, 세그멘테이션 인풋이 네,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업샘플링 하면서 네, 네, 지금. 네, 네, 혹시 이 논문에서 어, 네. 그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중간중간마다 다르게 아니면 중간에서 다르게 준 아, 실험도 혹시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없었고,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인코더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제너레이터로 네, 바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인코더에 넣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 제너레이터랑 부분을 다 학습을 하고, 나중에 인코더만 붙여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스터디만 있었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 그런 중간중간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다르게 하는 실험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레이블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전의 논문들보다 이 아월스가 훨씬 더 고해상도면서 뭔가 그럴싸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약간 정량적인 분석을 했을 때도 저도 이 매트릭이 뭔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MIOU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랑 얼마나 겹친지 얼마나 비슷한지를 그 판단하는 매트릭이래요. 그래서 이게 값이 높을수록 좋고 FID는 값이 낮을수록 좋은데 이 FID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정량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여기에 스페이드의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부터 디스크리미네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내가 바꾸고 싶은 스타일의 이미지를 주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인코더를 따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제너레이터 학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를 그 다음 붙여서 그 리파라메트리제이션? 근데 저도 그 트릭이 완전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트릭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미지 인코더 부분이 이 왼쪽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줘서 컨볼루션에서 그 피처를 얻게 되고 그 피처 맵에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해요. 그래서 이 민과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이 민과 베리언스 정보로 이제 어떤 스타일을 줄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만 줬었다면 인코더를 붙이면 그러니까 이 왼쪽에 이미지들 스타일에 맞게 좀 더 세그멘테이션 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스타일을 다른 걸 주면은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이렇게 한 가지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어도 좀 다양한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관심 있으시면 이 스페이드 논문을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클겐,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사이클겐에서 쓰는 사이클로스도 사실 그 NMT, 그러니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많이 쓰거든요. 언슈퍼바이즈드로 할 때 그걸 백 트랜슬레이션 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이 기법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조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FID가 뭐예요? FID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우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